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4월 23일에 한국가스기술공사 필기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이때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응시를 하셨더라고요. 우선에 응시를 하셨던 분들에 있어서 부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때 이 치러진 전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 유형들이 있었는지 간단히 몇 문항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출제된 문항을 광업별로 조금 분류를 하면 전자기학이 8문항, 전력공학이 8문항, 전기기가 10문항, 회로이론에서 11문항,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 8문항, 전자 부분에 있어서 5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0문항이 나왔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번에 볼 것은 전자기학에 대한 문항들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부터 뭐 이 몇 가지에 대한 문항을 볼 텐데 실상 최대한 기억을 한다라고는 했지만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임의로 구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에 제가 만든 이 파일 기준에 있어서 첫 번째 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의미하는 것을 고르랍니다. 일단 내용을 보시면 곡면이 있을 때 곡면의 가장자리 곡선을 따라 벡터장을 선적분한 값이 곡면을 따라 벡터장의 회전을 면적분한 값과 같다. 즉 선적분을 면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일단은 요거는 제가 타이핑상 조금 오탈 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내용이 주어져 있고 이런 보기에서 고르라는 형식의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실상 이 내용은 이 스토크스 정리에 대한 정의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스토크스 정리 이렇게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에 간단히 우리가 그 전자기학 쪽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게 있죠. 선이 있고 면이 있고 최적이 있을 때 이놈들 간에 변환할 수 있는 정리. 그래서 간단하게 LSV 발 해가지고 스토크스 정리, 발세 정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이 선적분을 면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스토크스 정리가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개념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전이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점 2, 3, 마이너스 1에서의 전개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이런 형태의 문제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면 이 전개와 전이에 대한 관계를 조금 떠올려야 되고요. 그럼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요. 그럼 여기서 이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것은 뭐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가 표현을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뒤에 전이 함수를 붙여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실상 우리가 얘들을 분배해서 일단 여기에 있는 편미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x에 대해서 보면 얘는 x가 없습니다. 그럼 실상 이 i의 방향배터로 나타나는 값은 없을 거예요. 0. 자, 그 다음에 y 기준으로 보면 y는 여기에 있죠. 그러면 이놈만 우리가 미분을 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뒤에 j 붙은 형태로 이렇게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K의 방향배터로 표현되는 항목을 좀 따져보면 일단 Z에 대해서 미분이기 때문에 Z를 찾으면 얘밖에 없죠. 그럼 얘를 미분했을 때 6Z가 될 거고요. 뒤에 K 그대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럼 실상 우리가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점 여기서의 전개를 물었기 때문에 요 Z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있는 것을 고르면 되는데 요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요 조금 보기에서 오타를 낸 것 같습니다. 실상 요 놈이 아마 6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었었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수정을 하게 되면 답은 이런 식으로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되었더라. 자, 이렇게 하고 다음 문제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입니다. 무한 평행판 콘덴서의 단위 면적당 정전 용량이 이렇게 주어질 때 극판 간의 간격은 얼마입니까? 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이 정전 용량에 대한 수식을 떠올리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단위가에 적으면 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시된 단위 같은 경우에는 단위 면적
당 페럿이에요. 그래서 실상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단위 면적으로 취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 값 자체가 지금 4분의 입실론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럼 바로 급한 간의 간격은 4m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히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입니다. 정전 용량이 C0 페럿. 요것도 좀 오타가 있네요. 다시 C0 페럿인 평행판 공기 콘덴서가 있답니다. 이 콘덴서의 급한 사이에 급한 간격의 4분의 1만큼 비유전율이 3인 유전체를 삽입하였을 때 정전 용량은 처음에 몇 배가 되는가? 이렇게 주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한번 간단히 풀어보면 일단 평행판 공기 콘덴서가 있대요. 그럼 대략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요게 공기겠죠. 그럼 이때 정전 용량을 C0로 줬고요. 우리가 수식 관계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입실론 제로 S 그리고 단위는 페럿 이렇게요. 근데 지금은 이 콘덴서에다가 급한 간격의 4분의 1만큼 비유전율이 3인 유전체를 삽입을 했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삽입했는데 이놈 자체가 어떻다? 급한 간격의 4분의 1이더라. 그럼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놈에 있어서 비유전율은 3이더라. 그러면 이때 전체 합성 정전 용량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공기로 채워져 있는 부분을 C1이라 놓고요. 어떤 유전체로 채워진 부분을 C2 이렇게 놨을 때 그럼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정전 용량은 이 C1과 C2의 직렬 합성으로 계산하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C1부터 따져보면 자 일단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것은 이제 공기로 된 부분이에요. 자 급한 간격에 있어서 4분의 1D만큼 어떤 유전체를 삽입했기 때문에 공기로 남아있는 부분은 4분의 3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기에 대한 유전율 그리고 면적은 변화 없을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를 다시 정리하면 이 친구는 3분의 4 D분의 입실론 제로 S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애초에 D분의 입실론 제로 S를 C0로 놨기 때문에 얘는 3분의 4 C0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유전체로 채워져 있는 부분의 정전 용량을 표현을 하면 얘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일단 유전율의 부분은 4분의 1 D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더라. 자, 그 다음에 위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체 유전율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유전율은 비유전율 곱하기 진공 중의 유전율이기 때문에 이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공기 중의 유전율에다가 지금 비유전율이 3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입하면 되겠죠. 그리고 면적 그대로. 그리고 얘를 정리하게 되면 12 엡실론 제로 S 나누기 D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요. 다시 표현을 하게 되면 12C0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전체 정전 용량을 C라고 표현했을 때는 직렬 합성이기 때문에 두 놈의 합분에 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취해보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렇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친구 약분될 거예요. 그리고 C0 한 개씩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일단 분자 같은 경우에는 16C0가 될 거고요. 자, 이제 이 분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으로 통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3분의 40분의 16C0예요. 물론 우리가 좀 더 세분화시켜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40분의 16 곱하기 3C0가 될 거고요. 우리가 요거 8로 약분을 한다라고 치면은 2, 5가 될 거니까 5분의 6C0가 될 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처음에 비해서 몇 배가 되었다? 5분의 6배가 되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를 수 있는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유전율 입실로 1, 입실로 2에 두 매질이 접해 있고 입실로 1 매질에서 입사되는 전개가 요렇게럼 그 다음에 입사각이 요렇게럼 되어 있을 때 입실론 2 매질에서의 전개와 굴절각은 이런 비스무리하게 물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요 같은 경우에는 두 매질이 있고 그리고 입사된다, 굴절된다 이런 언급이 있기 때문에 경계 조건 가지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 요 부분이 두 매질의 경계면이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를 입실론 1, 입실론 2 이렇게 놓을게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상으로 보시겠지만 제가 조금 급하게 타이핑을 치고
조금 치워놨다가 끄집어낸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 오타가 좀 있습니다. 실상 이 5번 문제도 지금 조건이 조금 하나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쓰면은 실제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단 epsilon 2는 3 epsilon 1이다. 이런 조건이 실제 있는데 지금은 제가 급하게 치다 보니까 좀 누락이 됐다. 이렇게 좀 봐주십시오. 자, 그럼 어쨌든 우리가 다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놈을 다르게 3 epsilon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기준 선을 좀 긋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이때 1번 매질에서 입사되는 전기를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입사각이 30도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 입사각 위치는 요놈이 이제 입사각이 되는 거죠. 세타 1. 자, 그리고 이때 전기값이 5루트 3V/m더라. 그럼 어쨌든 이 친구가 이제 뭐 밖으로 나갈 때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꺾여서 나간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이 투값과 굴절각 세타2를 계산을 하래요. 그럼 여기서 간단히 이 경계 조건과 관계된 법칙을 조금 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전개는 접선 성분이 연속이더라 라고 해서 이런 수식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속 밀도는 법선 성분이 연속이더라 라고 해서 이런 수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굴절 법칙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뭐 입실론 2분의 입실론 1이라 쓰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식이 있더라. 자, 그래서 크게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 우선에 우리가 일단 지문의 조건을 가지고 봤을 때는 이 값 내가 압니다. 그리고 입사각도 알아요. 그러면 이 2를 계산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간에 굴절각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얘를 우리가 먼저 쓸 수는 없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각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있는 이 굴절 법칙을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먼저 저는 이 세타2 값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바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탄젠트 세타2에 대해서 이항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탄젠트 세타1 곱하기 epsilon 1분의 epsilon 2가 되더라. 자, 그럼 요따다가 주어진 값을 그대로 놓겠습니다. 탄젠트 입사각은 지금 30도요. 그 다음으로 epsilon 1분의 epsilon 2 대신에 3 epsilon 1 쓰겠습니다. 이렇게 약분 되겠죠. 그리고 탄젠트 30도는 우리가 3분의 루트 3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은 그냥 루트 3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탄젠트 세타2가 루트 3이 된답니다. 그럼 이때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세타2 값은 60도가 되겠죠. 왜? 탄젠트 60도가 루트 3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굴절각은 60도라는 걸 뽑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이 2에 대해서 이항을 해서 계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수식을 다 했으면 sin 세타 2분의 sin 세타 1 곱하기 2원. 자, 여기다가 주어진 거 혹은 우리가 도출한 거 그대로 대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분모부터 쓰면은 sin 굴절각이 60도니까 요렇게요. 그 다음에 분자는 sin 30도. 그 다음으로 1번 매지에서 들어오는 전개가 요렇게럼 되더라. 그럼 다시 쓰면은 sin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요. sin 30도는 2분의 1이요. 그럼 요거 계산하게 되면 약분 되어서 얘는 5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유형을 다루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6번째 문제입니다. 반지름이 5m인 반원형 코일에 2A 전류가 흐를 때 코일 중심에서의 자기 세기는?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 뭐 그 꼬라지를 그 형태를 간단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거겠죠. 이런 식으로 반원 코일이 있대요. 그리고 여기에 전류가 2A 흐른답니다. 그리고 이 반지름이 5m래요. 이 지점에서의 자기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원형이 아니라 원형 코일에 있어서 중심 자기는 알고 있습니다. H는 2R분의 NI더라. 근데 뭐 도선의 개수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우리는 N을 1로 취급해서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어쨌든 이놈 자체가 절반밖에 없대요. 그럼 간단하게 여기다가 절반만 취해주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4R분의 I 여기다가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대입을 하게 되면 4에다가 반지름 5m요. 그리고 흐르는 전류는 2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면 0.1A per m가 되더라.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7번째 문제입니다. 외부에서 작용하는 자개 500A 턴 per m에 대해 자성체 자와의 세기는? 하고 물었습니다. 단 B 투자율은 100이래요.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자와 S에게 일반 수식을 떠올려서 바로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주어진 거 그대로 넣으면 여기가 100 들어갈 거니까 얘는 99가 될 거예요. 여기다가 500을 넣게 되면 이때 전체 값은 49,500 입실론 제로,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8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의 빈칸에 들어갈 값을 고르면 하고 물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Q 쿨롱의 쌍극자로부터 1m 떨어진 지점의 전개의 세기가 24V/m래요. 그리고 2m 떨어진 지점의 전개는 얼마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는 값을 우리가 골라야 되는데, 일단 주어진 것을 보시면 전개가 주어져 있고 쌍극자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은 쌍극자와의 관계가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정정의 기준으로 조금 필요한 거 딱 두 가지만 떠올려보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쌍극자에 있어서 전이 같은 경우에는 쌍극자 중심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두 번째, 전개 같은 경우에는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하더라. 자, 그럼 어쨌든 지금은 전개가 주어진 거기 때문에 실상 이 관계만 가지고 우리가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지점은 애초에 주어진 지점에 비해서 2배 떨어진 지점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리가 2배가 됐다고 치부할 수 있기 때문에 2에 3승하면은 전개는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따져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m 지점에서 24V/m로 나왔다면 2m 지점에서는 8분의 1이 될 거기 때문에 얘는 3V/m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뭐 답을 골라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또 급하게 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조금 미스가 좀 나 있네요. 실상 이때 보기가 아마 3이 하나 있었고 8인지 4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런 식의 어쨌든 보기가 주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시 정정을 했을 때 답은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문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전자기학 과목으로 출제된 8가지의 문항의 유형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 중간에 제가 타이핑상 실수를 친 부분이 은근히 많아가지고 조금 정정하면서 봤는데, 어쨌든 많이 시험 치신 분들이라면은 뭐 이런 문제 새록새록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쵸? 혹시나 뭐 앞으로 이제 이 기업에 있어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이런 유형이 나왔으니까 뭐 참고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